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윌리엄치의 여행수다입니다. 한 3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혹시 이 유럽 여행 가셨을 때 또는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 여행 오셨을 때 보면 도심 한복판에 타워가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유럽 같은 경우 많죠. 그리고 이 종탑이라든지 또는 18세기 후반에 지어져 있는 모든 관공서들을 보면 다 이 시계탑 같은 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을 많이 갖고 있죠. 외세 침입의 그 알림을 위해서 종을 쳐서 그 군태서를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막로를 통해 천탑을 통해서 상대방의 군대 이동이라든지 적의 침입을 살펴보는 그런 용도로, 군사적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실 19세기 후반까지 이 머스기총이 개발은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납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납탄이 이 타원형 형태의 구형 형태를 갖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야금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9세기 초까지는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을 구형 형태로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머스켓총에 넣어서 화약과 함께 넣어서 셔창살로 쑤셔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가 총의 길이가 1m 75 정도 길이니까 사람이 앉아서나 누워서 그 총알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총알을 넣을 때 이 납탄이 매끄럽고 아주 둥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게 되면 격발이 잘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탄알 그 제조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비에서요. 우리가 그 써나기가 오게 되면 보통 빗방울이 먼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가 떨어져요? 예, 빗방울이에요. 방울은 구형 형태잖아요. 타원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제조 기술자들이 하늘에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 빗물이 구형 형태, 물방울 형태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종탑이라든지 이 타워에서 밑에 아주 큰 수조를 준비를 해놓고 위에서 납을 녹여서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구형 형태로 이 수조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이 탄환을 만들기 좋은 구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살짝 다듬어만 줬으면 쉽게 탄환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예, 프랑스 파리의 샤를레역 인근에 보면 생자크라는 타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의 탑이었는데 이거를 탄환을 제조하는 목적으로 바꿔서 전문적인 그 탑으로 썼다고 합니다. 호주에 가시면요, 멜버른에 이 쿱스 샷 타워라는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그 타워도 마찬가지로 탄환 제조를 위한 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이렇듯 탄환 제조 용도로 탑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의 남북전쟁 영화나 또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하는 이 전쟁에 대한 1700년도 후반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요 점에서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 필드에서 양 진영이 상대방 진영에다 총을 쏘면 상대방 진영은 맞고 쓰러지고
또 그 진영이 상대방 진영에서 총을 쏘면 또 이쪽 진영이 맞고 쓰러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전열 보병 형태의 전투를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머스킷총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중세기의 전투 방식이 전열보병 형태의 전투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근대에도 열화기를 쓰는, 총을 쓰는 시대에도 그 전열보병 형태를 그대로 갖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든지 장교 이런 사람들이 중세의 이 전열보병 형태라는 것은 숫자를 많이 부풀리고 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곤 했는데,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기사도 정신이 아직까지 이 지휘관이나 장교들한테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아주 신사적인 방식으로 싸운 게 그게 이 기사도 정신이라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열 보병 형태의 전투를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보게 되면요, 상대와 상대방의 진영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30에서 50m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머스킷총의 사정 거리가 실제 한 90m 정도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나탄이란 게 이 역학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져 버리거나 가다가 핀 위로 솟거나 제멋대로 이 총탄이 날아갑니다. 근데 사실상 실제 사거리에 준하는 거리는 약 30에서 50m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30에서 50m 정도의 근거리에서 서로 전열 보병 형태로 총을 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 군인들은 두렵지 않겠어요? 옆에서 빵빵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다 모병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이 병사들은 사실상 돈이 없는 아주 못 배우는 하층민들이 주로 이 군이 모병으로 형태로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왜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굳이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지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장교들이 크나큰 이 지형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바위나 이런 틈새에 숨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전열 보병 형태를 취한 이유가, 그렇게 각계전투식으로 이게 숨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하다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전쟁의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도망을 못 가게 평상시에 이 제식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무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담력을 키우고, 또한 이런 담력과 정신력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 태형이란 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뭐 전쟁터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숨어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취해지게 된다 보면 50대, 100대, 200대, 500대 이런 가혹한 태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머스킷총은 그때 당시 이 명중률이 아주 좋았냐? 정말 엉망이었다고 그래요. 근거리에 있어도 격발이 안 되거나 또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격발도 안 되고요. 비가 오면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상대방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30~40%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그렇게 총을 겨누고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열 체제의 그런 전투에서는
1열과 2열, 3열 이런 식으로 병사가 쭉 나라에 서 있지 않습니까? 뒤로. 1열이 총을 쏘고 뒤로 물러나면 2열이 나왔고 또 총을 쏘고 그 사이에 2열은 다시 총을 장전하고 총을 장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머스킷 총은 총 길이가 1.74m예요. 무게가 7kg입니다. 엄청나죠? 오늘날 보통 M16이 약 4kg가 채 안 되는 걸로 3.4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때 당시 총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장전하는 시간도 긴 이유가 일단 호주머니에서 탄약을 꺼내서 일단 납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탄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쇠창살로 꽂아 넣어서 격발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총을 잘 다루는 병사라 할지라도 1분에 3발 이상을 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평균 2발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병사에 지급되는 총알의 숫자가 약 20알 정도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다룬 영화 패트리어트라는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탄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양푼이 같은 데에다가 그 조그만 우리 뛰게 하는 이 국자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납을 녹여가지고 탄알을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열과 2열 사이에 오고 가는 그 총을 넣어서 격발할 수 있는 이 시차가 그만큼 큰 상태이기 때문에 1분에 평균적으로 2발 정도밖에 못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대를 한다 해도 1분에 4발 정도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 틈 사이를 노려서 기마병이 치고 나간다면 이 백병전투에 이 머스킷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마병의 제물이 되겠죠. 중세 때는 다 이 칼을 썼지만은 근대에 들어와서 이 열화기를 썼던 머스킷 총 같은 경우는 창이 별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착금을 하는 형태로 해서 창을 대신했다고 그래요. 백병전에 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착금을 했다고 합니다.